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에서 샀던 물량만큼의 SOXL을 부분 익절했고요. 이 부분을 새벽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SOXL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이번에 저와 같이 수익 실현한 멤버십 회원분들은 대부분 거의 10%대에 가까운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SOXL을 제가 굳이 더 들고 가지 않고 이쯤에서 한번 부분 익절을 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번 AMD의 실적 발표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자 매도가 나온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번 인텔의 실적 발표 후 반도체주들의 주가 상승이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AMD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진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SOXL을 목요일 샀던 물량만큼 부분 익절을 했고요. 거기에 또 TMF도 마침 크게 떨어져 줘서 이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보고 익절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TMF에 대한 추매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매하게 되면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TMF가 대폭락한 걸로 다들 걱정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다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증시는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폐쇄 조치를 해버렸고 남은 자산을 JP모건에 팔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시나리오 중에 퍼스트 리퍼블릭의 자산을 대형은행 쪽에서 정부 압박을 못 이겨서 비싸게 인수하게 되면 오히려 인수하는 대형은행의 주가는 괜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한 JP모건의 주가는 어제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생각보다 JP모건이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잘 했습니다. JP모건이 300억 달러 규모의 유가증권을 포함해서 자산 대부분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는 JP모건에 어떤 혜택을 주기로 했냐면 부동산 관련 대출은 7년 그리고 상업대출은 5년 동안 손실의 80%까지는 자기들이 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걸로도 모자라서 JP모건의 5년 고정금리로 5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도 했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좋은 혜택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JP모건에서도 마냥 나쁜 거래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산들을 비싸게 샀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오히려 자산들을 싼 값에 잘 사들인 거죠. 그리고 이번 딜을 통해 JP모건은 26억 달러의 일회성 이익을 예상했고 향후에는 1년에 약 5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니까 뭐 완전 호재라고 봐야죠. 그래서 JP모건의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다른 모든 은행주들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거래 당사자였던 JP모건의 주가만 좋았습니다. 자, 그럼 어제 도대체 TMF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까지만 해도 월요일엔 딱히 채권이 떨어질 만한 요소가 없다고 봤고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봤었는데요. 근데 어제 상황이 그렇게 예상처럼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일단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별 탈 없이 해결이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뭐야, 은행권 문제가 이렇게 빨리 쉽게 해결이 된다고? 그럼 안전자산인 채권을 살 이유가 딱히 없어지지라는 심리가 퍼진 것이 일단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은행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버리면 며칠 뒤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확률도 꽤 높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오랜만에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의외였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 이번 FOMC도 FOMC지만 다음번 FOMC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때문에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FOMC 때 25bp 올리는 건 기정사실화된 건데 결국 지금 채권 시장의 발작은 다음번 FOMC 때 25bp를 올리냐 마냐 이것 때문에 자꾸 지금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메타가 85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컴캐스트는 50억 달러, 허쉬도 7억 5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총 220억 달러 규모의 회사 채권들이 시장에 풀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국채보다 덜 안전한 대신 이자율이 더 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기업들이 딱히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사려고 기존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기관과 세력들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해버린 것도 오늘 채권 가격의 폭락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 한 가지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채권 가격을 하락시킬 명분이 있을 만한 소식들인데 오랜만에 여러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채권 가격은 큰 폭의 하락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채권 가격 폭락한 거로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ISM 지수 나온 것 때문에도 그렇고 지난번 S&P 500 글로벌에서 발표한 지수 때문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경기가 좋아져서 연준이 계속 금리 안 내리면 채권에 투자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개월 만에 다시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PMI 지수 같은 건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왜냐하면 원가가 싸져야 향후 인플레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PMI 지수가 앞으로 펼쳐질 경기 상황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죠. 거기에 지금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리오프닝이라는 큰 호재거리까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렇게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은행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힘듭니다. 물론 앞으로도 대형 은행의 큰 위기는 딱히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중소형 지역은행들도 중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은행 위기가 단지 세계 은행의 파산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고 말하면서 연준의 긴축이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대형 은행들이야 어떻게 잘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은 한동안 더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거는요. 어떻게 보면 JP모건은 월가의 마지막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JP모건 카드를 너무 빨리 써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JP모건 말고 앞으로 은행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를 뒤처리해줄 은행들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고금리를 무한정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제 채권을 폭락시킨 또 하나의 이유였던 기업들의 엄청난 회사채 발행. 이것도 사실 본질을 생각해보면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도 특히 메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메타는 워낙 대표 빅테크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80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메타는 이 상황에 이렇게 회사채를 큰 규모로 발행을 했을까? 물론 이번 기업들의 갑작스런 회사채 발행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야, 그거 별거는 아니고 그냥 연준이 기준금리 높일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 전에 다들 앞다퉈서 저렇게 발행하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마냥 그렇지는 않은 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메타 보고 맨날 뭐 대표적인 현금 부자고 그래서 저렇게 화끈하게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다 그러고 이래저래 되게 좋게 봤었잖아요. 근데 왜 채권 발행을 했을까? 그렇게 쌓아둔 돈이 많으면 그냥 그거 계속 쓰면 되지. 거기에 또 회사채는 이자도 세게 줘야 되니까 유지 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개발 비용이 더 크게 필요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딱히 아닌 것 같은 게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올해를 효율성의 해로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던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도 다 중단시키고 거기에 직원도 엄청나게 해고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회사채를 그것도 큰 규모로 발행을 했다는 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결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는 대표적으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런 메타조차도 당장의 경기가 안 좋고 향후 경기까지 또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현금 확보를 해두려는 차원에서 저렇게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향후 기업들 실적이 더 악화가 되면 결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선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채권을 너무 높은 고점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멘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우리같이 그냥 적당한 저점에 잘 들어간 사람들은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혹시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큰 수익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도 적어도 크게 날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추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멤버십 회원분들에겐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짱구 아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송영식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HSK5794 홍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손세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동훈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진용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재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럭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네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포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한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철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K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염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트레이너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준호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김동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홍자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밀리언에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태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범
모범수 파넨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하하하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엑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배찬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도파민 디톡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균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고니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다이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성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햇살 듬풍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시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원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참참다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이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강인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현승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오션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승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어썸 인벤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파이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수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도리뱅뱅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덕이덕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케빈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양꼬치 마라마라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케빈 KH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찬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현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볼록 나온 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배문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G1E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미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연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준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승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슈퍼크록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님감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권경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정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KI96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YJH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